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투자의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테슬라의 전망을 두고 주가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쪽에서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같은 회사를 두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상반되는 두 의견이 같은 시기에 싸우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가오는 2026년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기다림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은 좀 조용할 것만 같아요.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PCE나 시장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CPI, 그리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고용 지표 등 주요 이벤트가 있지 않죠. 이 모든 중요한 숫자는 다음 주나 이후의 시간을 기다리며 좀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주요 지수, 금리, 환율도 또렷한 방향성을 만들지 못한 채 2025년 마무리가 될 것만 같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데이터가 공급되지 않고 있을 때 다음 CPI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또 고용 지표나 연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같은 가설과 해석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로 투자 심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투자 기준을 조금 더 날카롭게 세워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1.5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숫자를 보면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 에너지와 AI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본업인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테슬라의 상황을 모래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쪽의 주장이 모두 가설이 아닌 팩트를 기반인 의견들이지만 마치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진실의 조각을 모아서 전체 그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주장하고 있는 미래의 가치가 현재의 실적 부진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가? 아니면 실적이라는 현실의 중력이 결국 주가를 끌어내리게 될 것인지 궁금한 상황이에요. 얼마 전 테슬라의 전 이사회 멤버의 스티브 웨슬리의 인터뷰에서 주목해야 될 요소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테슬라의 내부 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었고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인물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테슬라를 덮어놓고 비난하는 외부 비평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또 테슬라의 잠재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내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리스크도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2026년이 테슬라에게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던졌어요. 현재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 중심에는 자동차 판매를 넘어선 새로운 성장 동력, 즉 로보택시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런 성과를 2026년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현재 주가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체크해야 될 요소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로보택시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제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머스크와 테슬라는 자신들의 설계 방식이 우월하며 로보택시를 출시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였고요. 가정용 배터리와 유틸리티용 대용량 저장 장치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력 회사들이 새로운 전력 공급원을 찾고 있는 상황에 테슬라가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에너지 사업부는 작년 대비 40%의 성장력을 제시했고요. 이 속도를 유지한다면 에너지 사업부가 바로 그가 말했던 주가의 저항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지난 3월 중반에도 테슬라 주가는 220달러였고 정치인들은 머스크를 조롱하며 비판했죠. 그때가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는 역사적 바닥이었죠. 그 이후 주가는 2배 이상 올랐고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가 변한 이유에 대해 이제 테슬라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믿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완전 자율 주행 실현이 눈앞에 왔다는 거죠. 이제 자동차 회사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적 역량을 제대로 증명해낸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오스틴에서 포착되고 있는 사이버캡을 보게 된다면 이 점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기존 차를 무인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운전대가 없는 로보택시를 위해 새롭게 설계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이것은 테슬라가 웨이모를 따라잡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긍정적인 요소로 꼽고 있는 에너지 사업 부분은 성장치에 따라 주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남는 배터리를 파는 부수적인 수입원이 아니라 AI 혁명과 데이터 센터의 폭증은 필연적으로 전력 부족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분배하는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는 시선으로 보이죠. 테슬라의 메가팩과 파워는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자체를 지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스티브 웨슬리는 이것이 주가의 스파크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사업의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거대한 제2의 엔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전력 회사들이 테슬라 에너지 블록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은 테슬라가 자동차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로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테슬라의 2026년을 예상해 본다면 시장은 반드시 실질적인 숫자를 요구할 것이고요. 숫자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인도량도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는 이제 네트워크의 규모와 에너지 점유율이라는 새로운 지표도 추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보택시의 확장 속도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진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는요,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갭이 엄청나게 큰 상태입니다.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1위 자리 BYD에게 내줬고요. 2024년에는 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FSD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로보택시는 일부 도시에서만 테스트 중입니다. 옵티머스는요, 아직 거의 연구실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전 세계 전기차 1위, 에너지 공룡, 로보택시 플랫폼, 휴머노이드 로봇 제국, 이런 기대가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즉 현실은 빡빡한데 기대는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갭이 큰 기업일수록요,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FSD에서 사고 하나만 나도 실적 발표에서 마진이 1%, 2%만 빠져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기 차트만 보는 분들은 테슬라는 도저히 못 들고 있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정작 이런 공포 구간에서 싸게 파는 쪽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 물량을 받는 쪽이 장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알고 자금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느냐, 결국 계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한 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론 베런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테슬라에 4억 달러를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도 단기적인 그림이 아니라 장기 시나리오를 보고 움직였던 거죠. 자, 여기서 제 이야기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난 9년간 저 역시 이 시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정부와 밀접하게 얽힌 기업들의 행보는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요. 그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업로드뿐만 아니라 시황 브리핑, 손실 종목 상담, 기업 분석 자료 공유, 포트폴리오 변화까지 여러 가지를 계속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요, 사적인 시간을 줄여가면서 집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출판사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책에는 영상에서 차마 다 풀지 못한 더 깊은 내용을 담아놨어요. 과거 사업가에서 기업가로 그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론 베런의 관점, 그리고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행적까지 정리하면 그간의 데이터를 전부 레이어드한 저만의 데이터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보이시는 것처럼 판매하려던 서적이에요. 근데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고민하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만 책을 100% 무료로 선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개인 투자자 자금을 현혹시키는 기관과 세력이 뿌려놓은 달콤한 꼬드김에 당하지 않고 이 거대한 금융시장 중심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한 장면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딱 10초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해서 책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로 들어가 받아보실 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 댓글란에 딱 한 글자 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 전망,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혹은 지금 겪고 계신 투자 고민도 함께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우량 기업과 어깨를 견주는 테슬라이지만 변동성은 그 기업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진입도 어렵고 관점도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책이 여러분의 계획에 좋은 방안을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다 귀찮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에너지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보만 받고 유료로 돈을 받는 업자인지 꼼꼼하게 조회하고 도서와 관련된 정보까지 전부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분들 그 깊이를 제가 다 헤아릴 순 없지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1%라도 남아있다면 저를 따라 그 1%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